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카, 그 청소년 추방 유예 및 불체자 사면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 드리고자 하는데요. 2년 전이었죠. 2년 전 여름에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직권 오더로 인해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리뉴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그 청소년 추방 유예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불체자 사면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곧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주의할 점 같은 것을 리마인드 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2년 전에 이제 접수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그때는 뭐 그 엘리저블 하지 않아서 안 했다가 그 후에라도 이제 접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아이들이 16살 전에 미국에 도착했어야 되고, 또 어떤 범죄 경력 같은 것이 없고, 또 2012년 8월 15일 시점에서 미국에 도착해서 적어도 5년간 이상 미국에서 계속 머물렀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고, 또 2012년 8월 15일 시점에서 30살이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15살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살이 넘지 않는다라는 건, 그때 이제 참 저도 그런 까다로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만약에 테크니컬리 8월 15일 시점, 기준 시점에서 31살 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만 31살 birthday가 되지 않았으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프로브가 되고 난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그래서 이제 2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청년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청소년 추방 유예를 하면 뭐 그린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개런티드 패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치가 않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서 이제 8월 달에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실제로 케이스가 다 프로세스가 돼서 어프로브 받으신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본인들이 이제 그 접수를 하셨더라면은 언제 그 자기 카드가 익스파이어 하는지 그 기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그 일단 처음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 갱신을 신청을 하셔야지, 만약에 익스파이어 한 다음에 뭐 영주권 같은 경우도 익스파이어 한 기간 이후에 이제 리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카는 그거와 경우가 달라서 이미 익스파이어 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2년, 이제 2012년 8월 15일 시점에서 5년 이상 계속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내용을 다 프루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카드를 잘 확인을 하셔서 어느 시점에 리뉴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또 리뉴를 하는 이제 다시 하셨던 분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보다 보면은 조심하셔야 될 점이, 그 처음에 접수할 때 그 폼하고 양식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른 폼을 쓰고 있으니까 이민국 양식도 정확하게 리뉴얼 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미 어프로브 된 사람이라면 2012년 8월 시점에서 5년 이상, 그 전에 5년 이상을 있었다라는 거는 다시 프루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 이후에서 지금까지 계속 미국 내에서 있었다라는 거, 컨티뉴어스하게 있었다라는 걸 프루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역시 아무런 크리미널 백그라운드가 계속적으로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을 어떤 뭐 허락받지 않고서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을 프루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크 퍼밋을 전에 받으셨기 때문에 보통 그 다카 폼에 보면은 오케이, 워크 퍼밋을 받으면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는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쓰게 돼 있는데요.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또 프루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셨다고 해서 인컴이 있었다면 텍스 리턴이 있을 거고요. 또 고용돼서 일을 했다면 임플로이먼트 레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처음에 하면서도 문제가 됐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승인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자기가 계속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될지 이거에 이제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해서 증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2년씩마다 이거를 프리페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어플라이했다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자동차를 자기 이름으로 샀다면 자동차 빌, 또 자동차 인슈런스라든지 청소년들이라도 이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레코드가 있겠죠. 일을 했다면 텍스 리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로이먼트 레코드,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좀 더 스트레이트포워드 하겠죠. 스쿨 레코드가 있으면 스쿨 레코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진 같은 것도 날짜가 박히게 해서 여기저기 많이 찍고 미국 내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자료들을 좀 모아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학생들도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로 폰이나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또 내지는 그렇게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포로 찍는 것을 주저해서 그런지 증빙 자료를 갖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은 포로 같은 것도 자주자주 찍어 놓는다든지 또 뱅크 스테이트먼트, 또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을 레코드를 항상 킵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xpiration 데이 전에 어플라이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나서 anytime 너무 어렸던 아이들인 경우에는 15살이 넘고 난 다음에는 다카 프로그램을 이니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플라이를 안 했던 그런 어린 청년들, 청소년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카 처음 프리페어하는 것처럼 신청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과연 그러면은 이 다카 프로그램,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의 좀 더 확장 대안인 전면적인 이민 개혁안이 과연 언제 될 건가? 뭐 이제 국내 이런 정세가 이렇게 공화당하고 당간에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미그레이션 리폼이라는 게 결국 벽에 부딪혀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이제 다시 어떤 대통령안을 발동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암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행이 되면 청소년 유예처럼 될 건지 어느 시점에서 컷오프 타임을 하고 어느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지 뭐 아무런 내용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차라리 뭐 불체로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리폼만을 바라보고 현재 신분이 있으신 경우에 리스크를 진다는 거는 항상 현명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안이 자기가 지금 현재 신분을 잃는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그렇게 되면 일리걸하게 받아야 되고 디포테이션의 우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컴프리헨시브 어덜트의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릴리프가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처럼 그냥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워크퍼밋만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개방적으로 할 건지. 근데 의회의 결의 없이는 245I처럼 완벽하게 그린카드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어른들도 자기가 도착했던 시점의 arrival record, 미국에 도착했던 I-94, 또 I-94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여기 와서 체류했었던 뭐 레지던스 리스라든지 또 뭐 사진, 레터, 스탬프가 찍혀 있고 소인이 찍혀 있는 거, 여러 가지 폰빌, 뭐 텍스 레코드 이런 것들은 항상 소지를 하고 잘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리미널 레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또 항상 말씀드리죠. 이민 다큐멘트 영주권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뭐 브로커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찝찝한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레코드를 잘 정리를 하셨다가 혹시라도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이런 분들은 이제 각별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정혜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